이제 본격적으로 지식백과 캐릭터를 이 게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운받을 수 있는 압축 파일을 영상 설명칸에 달아놓을 텐데요. 거기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폴더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요 캐릭터 스프라이트, 이 안에 보면은 지식백과 캐릭터에 기본 서 있는 아이들 모습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식백과 캐릭터가 점프하는 모습도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식백과 캐릭터에 여러가지 모습이 들어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부활했을 때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꼰대 캐릭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잼민이 캐릭터고, 그리고 이거는 오타쿠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을 든갈 떡상의 지식백과 코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게임의 스프라이트로 적용시켜서 지식백과 팬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요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맨 우측 상단에 이 레이어 옆에 레이아웃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디폴트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디폴트로 인스펙터 창이 우측에 있고, 하이어라키가 좌측에 있고, 하단에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으로 잡혀 있습니다. 꼭 이 레이아웃 그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실 때는 이 같은 레이아웃으로 배치해서 하는 게 진행하는 게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디폴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이미지 중에 여기서 플레이어 아이들, 그러니까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동작이거든요. 이거를 유니티의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왜 윈도우에서 다른 폴더끼리 파일을 옮길 때도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끌어와 놓고 나서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인스펙터 창에 이미지도 미리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티 프로젝트로 리소스를 가져오는 작업을 임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니티 프로젝트 안으로 이미지를 복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서 이 스프라이트를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도킹 시키고요. 그래서 이 탭을 드래그한 상태로 창을 왔다 갔다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 게임 패키지 매니저 이렇게 같은 공간으로 도킹을 시켜놨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뭐냐면 유니티에 보면은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다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은 프로젝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유니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능들 패키지화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의 우측에 보면은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거든요. 톱니바퀴를 클릭한 다음에 어드밴스드 프로젝트 세팅을 엽니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 세팅 창이 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킹 시켜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아래 보면은 어드밴스드 밑에 보면 Enable Preview Pack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패키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Understand. 그리고 다시 패키지 매니저로 돌아간다면 여기 보면은 패키지 목록을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인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 정도의 기능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바꾼 다음에요. 우측에 보면은 톱니바퀴 옆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라이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2D 스프라이트가 목록에 있는데요. 밑에 보면 스프라이트 쉐이프 말고 위에 그냥 2D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2D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 뷰에서 아까 가져왔던 플레이어 아이디를 선택을 한다면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모드를 보면은 싱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멀티플로 바꿀게요. 그럼 보면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을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쫙 보면은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어플라이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 스프라이트를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미지가 6등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 연 다음에 타입을 오토매틱이 아니고 셀 사이즈, 셀 카운트로 몇 개의 셀로 이루어졌냐 그걸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3, 2 선택을 하고 슬라이스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이미지가 6등분이 됐고, 여기서 총 5장의 이미지, 이 캐릭터 그림 하나하나가 다 스프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총 5개의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을 닫고요. 그걸 또 보면은 필터 모드가 바이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리니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이 필터링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경계가 부드러워진다 아니면 흐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도트 스타일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도트 스타일 그래픽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설정을 해주면 뭐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컴프레션이 노멀 퀄리티로 되어 있는데 하이 퀄리티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이란 거는 우리가 이 이미지를 게임에 띄울 때 특수한 포맷으로 압축을 하거든요. 이미지를 압축을 하는데, 이거를 노멀 퀄리티로 할 거냐 하이 퀄리티로 할 거냐 그건데 하이 퀄리티로 설정을 하고 어플라이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고요. 다시 신뷰를 열고, 그리고 하이어라키에서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이 아이콘이 너무 크니까 기스모에서 아이콘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다시 플레이를 클릭해서 보면은 우측에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어요.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방금 추가했던 이미지 중 하나로 바꿔줄 거예요. 프로젝트 뷰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거든요. 이 슬라이더로 조금 크기를 키워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아이들 옆에 보면은 삼각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 아이들 하나에 아까 스프라이트가 5장 있었잖아요. 그 5장을 열어서 본 거예요, 방금.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스프라이트가 잘 쪼개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플레이어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는 플레이어를 선택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플레이어 아이들 이미지 중 하나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 스프라이트 항목에 집어다 놓습니다. 다시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원하는 이미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의 이미지가 바뀌었죠. 근데 기존에 비해서 이미지가 좀 크기가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선택해 있는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XYZ를 222로 바꿉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이 녹색 박스가 보이실 텐데, 이 녹색 네모가 이 플레이어가 충돌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영역하고 이 녹색 영역하고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터의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은
아래에 박스 컬라이더 2D가 있습니다. 이 박스 컬라이더 2D에서 오프셋을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X 사이즈를 조절하고 Y 사이즈도 조절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 줄게요. 그러면 Y도 조금 조절해줘서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0.04, 0.05 정도면 적당을 하겠네요. 아니면 요 X나 Y 글자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더 조절하듯이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게 더 세밀하긴 하겠죠. 사이즈를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영역이 몸통, 다리, 머리카락까지 포함 안 하고 머리까지만 포함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플레이 버튼 눌렀는데도 이미지가 안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까 스케일 크기를 2배로 키웠잖아요. 그 2배만 적용돼 있고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방금 바꿨던 이 플레이어의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적용된 스프라이트는 이 캐릭터의 대표 이미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하잖아요. 달릴 때는 달리는 모션을 취하고 점프할 때는 점프하는 모션을 취하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들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윈도우, 애니메이션 보시면 요 애니메이터, 파라미터, 애니메이션 이렇게가 있는데 요 애니메이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애니메이션 창이 있는데 이것도 탭을 선택해서 이렇게 더킹을 시켜주면 되는데 프로젝트 뷰의 우측에 위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 창의 크기를 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창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줘서 한 이 정도 영역이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럼 이 플레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보면은 지금 이 플레이어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 목록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이 플레이어에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 애니메이션 창 안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 플레이어에게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런이다 그러면은 런 애니메이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연속적으로 배치를 시켜줘 가지고 이 다른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가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보면은 아까 이미지를 5장을,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5장을 가져왔잖아요. 이거 세모 버튼을 누르면은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데 이 세모 버튼을 눌러서 펼쳐 보면은 스프라이트 5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기존의 것들을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장 클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영역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멀티 셀렉이 가능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딜리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것들을 딱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아이들 0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걸 선택하면 이것도 역시 0, 1, 2, 3, 4 해서 총 5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한 상태에서 그걸 쫙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개가 한꺼번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배치가 됐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실제 움직임을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쫙 늘려줘서 좀 느리게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느리잖아요. 뭔가 그리고 게임 뭔가 분위기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빠르게 숨 많이 헐떡이, 그렇게 이 정도 속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다시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꺼주고요. 네,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서 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이 돼 있죠. 근데 아직 달리기는 적용을 안 했으니까 달릴 때는 기존 이미지로 나타나고, 서 있을 때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지직백과 킬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색이 너무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이 컬러를 다시 흰색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스, 뭐 점프, 랜드, 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아까 이 아이들을 바꿨던 과정처럼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이 애니메이션들을 스프라이트를 교체를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다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스프라이트들이 있는 이 폴더 말고 보면 지도리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면은 파일 형식이 유니티 패키지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유니티 전용 압축 파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어를 미리 작업해 놔서 이 G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를 하나하나 인풋하면서 스프라이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걸 제일 권장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을 아끼고 싶다 하면은 제가 올려둔 G플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로젝트에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고요.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건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기존 거는 딜리트해서 지워도 되고, 그리고 하이어라키 있는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플레이어도 지울게요. 클릭해서 딜리트 해도 되고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딜리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 이 씬에 올라가 있는 하이어라키에 올라가 있는 플레이어를 지울게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패키지 파일을 임포트하면은 쥐돌이 모드라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쥐돌이 모드 안에 캐릭터 스프라이트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에셋에 보면 프리팹 폴더에 가보시면은 G플레이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씬에다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하이라키에 갖다 놔도 되고요. 뭐 씬에다 끌어다 놓으면 원하는 위치에 놓기 때문에 씬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에 게임 컨트롤러 선택해서 보면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플레이어가 아까 지웠잖아요. 그래서 미싱이라고 떠요. 이거를 방금 추가한 G플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CM VCAM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M VCAM1은 보면은 팔로우랑 루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를 지웠기 때문에 미싱이라고 되는데, 이걸 G플레이어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VCAM 선택한 상태에서 G플레이어를 다시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이 CM VCAM1을 선택한 상태에서 G플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작업해 놓은 이 애니메이션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에 여기 막 지금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시네머신이라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카메라인데요. 이걸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떠요. 다른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까지만 밟고 밟아 죽여 밟아 이게 게임이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고 있어야 높이 점프하고 짧게 누르면 짧게 점프하고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끄고 이제 플레이어에게 트레일 이펙트를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일 때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뒤에 막 꼬리 같은 걸 달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트레일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트레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레인보우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도 있고 프리팹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요 아래에 요 파일명이 떠요. 레인보우 트레일 프리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플레이어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플레이어 글자가 이렇게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됐을 때 그때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해줘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플레이를 다시 해봅니다. 캐릭터가 지나가는 그 뒤로 무지개 모양의 꼬리가 달려있죠. 야, 아이고야. 근데 이 꼬리가 뭔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시 열어가지고 레인보우 트레일 하위에 또 레인보우 트레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임을 아까 꼬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한 3 정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 컬러가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걸 맨 왼쪽 위에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알파를 고려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컬러도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그럼 무지개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딱 좋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됐으면은 아까 프로젝트에서 트레일 검색했던 거 여기 옆에 X 버튼을 눌러주면은 다시 검색했던 거 지워주고요. 이제 할 거는 요 적 이미지를 적의 스프라이트를 바꿔볼 거예요. 다운받았던 폴더로 돌아가서 보면은 방금 봤던 패키지 폴더 말고 S 폴더에 보면은 캐릭터 스프라이트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미 스프라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플레이어의 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바꿨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과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이 에너미를 하나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씬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에너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 에너미들이 다 글자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글자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프리팹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로젝트 뷰에 보면은 에너미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미를 이렇게 씬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것들 계속 똑같은 놈을 계속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프리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리팹을 씬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워주고요. 그래서 씬에 있는 거, 이 씬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프리팹에 적용시켜준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선 그냥 S2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에너미 아이들을 프로젝트 뷰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플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컴프레션을 하이 퀄리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주고요. 다시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들어간 다음에 슬라이스를 셀 카운트로 나누고 2x2로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그런 이미지가 4장으로 적용이 됐죠. 그리고 어플라이 닫아주고요. 그럼 이 에너미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애니메이션이 아이들 있고 뭐 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 자체가 여기에 점프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긴 하지만 보면 요 컬라이더, 그러니까 요 몬스터의 충돌 영역도 보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미지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충돌 영역을 조절해주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러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플레이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1. 컬라이더까지 이렇게 다 전체 선택해서 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지워줍니다. 우클릭해서 딜리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킬 눌러도 되고요. 그걸 지워준 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그 이미지를 화살표를 열어서 첫 번째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해서 4장을 한꺼번에 스프라이트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얘를 드래그 앤 드롭 앞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 숨쉬는 슬라임이 적용이 되고 있죠. 너무 빠른가? 그래서 조금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얘 너무 느린 것 같아. 참게 낫네요. 딱 이 정도 속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미를 다시 클릭해서 보면은 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2로 바꿔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캡슐 컬라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색 원이 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캡슐 컬라이더 2D에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프셋도 조절해주고 딱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미리 보길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끈 다음에 보면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프리뷰 모드를 꺼줍니다. 그럼 이미지가 기존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미의 대표 스프라이트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근데 보면은 에너미들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신에 올려져 있는 하나만 지금 조작을 해준 거예요. 하나만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 프리팹에, 그러니까 기존의 프리팹에 전체 다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우측에 보면은 프리팹, 오픈, 셀렉트, 그리고 오버라이드 이렇게가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를 열어준 다음에 어플라이 올 해서 전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스크롤 당겨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해서 쫙 돌아보면은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팹을 이용하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시켜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미 같은 경우는 같은 애들을 계속 신에다가 여러 개를 복제해서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팹을 활용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찬가지로 허트라든가 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스프라이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유니티 패키지 형태로 적도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OR 패키지 폴더로 가서 이 에너미를
이 프로젝트에다가 끌어다 놓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시켜 줄 건지 물어본 창이 뜨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가만히 서 있는 아까 작업을 했었고 보면 아이고 죽어버리는 이 움직인 애니메이션도 신비에서 보면은 움직인 애니메이션도 다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슬라임 몬스터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백과 채널의 떡상을 방해하는 꼰대 캐릭터라든가 잼민이, 오타쿠, 프로 불편러 이런 캐릭터들을 추가를 해줄 거야. 기존에 저기 슬라임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런 캐릭터들도 적으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꼰대부터 적용을 해볼까요? 이 꼰대 이미지를 프로젝트 뷰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모드는 싱글로 두시면 되고요. 다만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서 보면은 요 피벗, 그러니까 이미지의 중심이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피벗을 위치를 조절해 줄 거예요. 피벗을 수동으로 이렇게 끌어다 놔서 조절해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피벗을 요 바텀 센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하고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는 꺼주고요. 그리고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바꿔주고요. 한 다음에 어플라이, 그리고 적당한 씻는 위치로 가서 이 꼰대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뭐 건물 위라든가 뭐 나무 위라든가 그런 데 말고 빈 공간에 이렇게 올려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얘가 너무 작으니까 스케일을 2로 바꿔주고요.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한 장이다 보니까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바꿔주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미지 한 장밖에 없어서. 그걸 대신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울렁울렁 움직이는 그런 느낌 정도로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스케일을 2로 적용시켜 준 다음에 이 꼰대 캐릭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뷰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 거고요. 뭐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름을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적당히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캐릭터 이름에다가 애니메이션 붙이면은 알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파일 이름을 지었고요. 이어서 add property 하면은 트랜스폼에 스케일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종류를 추가할 거냐 이런 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레코드 버튼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프리뷰 옆에 레코드 버튼인데 이걸 눌러서 한 적당한 타임 위치를 옮긴 다음에, 그래서 스케일을 1.8 다시 적당한 위치로 가서 2, 그렇게 되면은 이 레코드 버튼 누른 상태에서 뭔가 타임라인 위치 옮겨준 다음에 속성을 변경해주면 그게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 버튼을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일만 조금 조작을 해줘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이들 상태의 연출이 됐네요. 다시
플레이 버튼 꺼주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는데 이 상태면은 뭐 캐릭터랑 어떤 인터랙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게 약간 적의 속성도 추가해주고 뭐 컬라이더 같은 것도 추가해서 충돌 영역도 설정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인스펙터 맨 아래 보면은 add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박스 컬라이더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까지만 쳐도 이렇게 컬라이더가 나오는데 보면 박스 컬라이더가 있고 박스 컬라이더 2D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2D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3D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박스 컬라이더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2D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 컬라이더 2D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컬라이더 영역을 뭐 오프셋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을 해줘서 숫자를 만져서 작업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박스 컬라이더 2D 에딧 컬라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딧 버튼 눌러서 직접 편하게 수정을 해줘도 됩니다. 좀 충돌 영역을 좀 타이트하게 딱 머리까지만 포함되게 가슴 포함이 안 되고 이 머리까지만 포함되게 이 충돌 영역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에딧 컬라이더를 다시 눌러서 완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에드 컴포넌트를 눌러서 이번에는 에너미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추가됐고 에너미 컨트롤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에너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 적의 움직임이라든가 적이 플레이어랑 부딪혔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할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것만 추가를 할 거라서 전혀 코딩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에너미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주면은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근데 이 꼰대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슬라임이라든가 그런 애들처럼 뭐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꺼줍니다. 그리고 이 에너미 컨트롤러에 보면은 패스가 있고, 근데 이 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무시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우치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 캐릭터가 밟혔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동그라미 이걸 선택한 다음에 랜드온 에너미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게 다 사운드거든요. 그러면은 플레이 해보면 묵, 묵, 묵 뭔가 방구 소리 비슷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 캐릭터를 밟으면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시 꼰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오디오 소스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까지만 검색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디오 소스 얘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사운드 어떤 걸 할지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사운드가 나는 애다 하고 이 오디오 소스라는 애를 추가를 해준 거야. 그리고 이 오디오 소스를 추가하면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이번엔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줄 거야. 보면 리지드 바디가 있고 리지드 바디 2D가 있거든요. 그래서 2D 게임이니까 이 2D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 꼰대 추가 작업이 됐고요.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다가가면 플레이어가 꽥 하고 죽고요. 대신 이렇게 꼰대를 밟으면은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꼰대 캐릭터가 적의 형태로 몹의 형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은 이 꼰대 캐릭터를 계속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얘를 프리페파 시켜야 되는데 프리페파 시키는 거는 이 하이러키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프로젝트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팹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미지고요.
이건 이미지고, 이 우측에 방금 추가한 건 프리팹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팹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한 거를 무브트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위치를 옮겨주고, 얘도 위치를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다시 추가해주고,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를 계속 복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 좋네요. 여기까지 해서 적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잼미니 캐릭터, 오타쿠, 그리고 불편러 여자, 불편러 남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역시 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만들어 놨고, 이 쥐돌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보면은 NPC가 있습니다. 이 NPC를 끌어다가 프로젝트 뷰에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임포트 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기존 건 지우고요. 기존에 추가했던 것들은 지우고, 얘도 지우고, 방금 작업했던 것들은 다 지울게요. 그리고 프리팹 폴더에 가보면은 잼미니, 오타쿠, 불편 역캐, 불편 남캐, 꼰대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씬에다 올려놔가지고 적들을 배치를 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배경 사운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게임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오디오 클립 뮤직이 있는데, 이 뮤직 얘가 배경음악이에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소리가 커요. 그래서 보면은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조절해 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신 적당한 볼륨으로 조절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하나 놓쳤다. 이렇게 배경음도 이렇게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들은 추가했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코인도 추가를 해보고, 그리고 레벨 디자인도 변경을 해보면서 게임을 완성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게임을 유니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플레이를 해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배포한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